튀르키예 남부 하타이 지역에 들어서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처참한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건물들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무너졌고 붕괴되지 않은 건물들 역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습니다. 도로 옆으론 콘크리트 잔해와 철골들이 거대한 무덤처럼 쌓여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에 또 강한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MBC PD수첩 제작진이 튀르키예 현장을 긴급 취재하고 돌아왔고 생생한 취재기가 어젯밤 방영됐습니다. MBC PD수첩 통곡의 땅에 가다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편을 제작한 양정원 PD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방송 많은 분들이 보셨고 사실 그냥 단편적으로 뉴스에서 보던 장면들보다 이렇게 좀 길게 현장의 영상이 나와서 네.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눈으로 보니까 더 충격을 받았는데 네. 언제 어떻게 지금 어떤 통로를 통해서 먼저 다녀오셨는지. 저희는 이제 2월 10일 날 인천에서 출국을 해서 이스탄불을 거쳐가지고 저희 국내선을 타고 이제 아다나라는 곳으로 갔어요. 튀르키예 국내선. 네, 튀르키예 국내에서 그 아다나라는 곳이 지금 이제 하타이나 가지안테프, 카흐르만 마라스 이렇게 그 지진 피해가 극심한 곳으로 다 차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 나머지 공항들은 다 지금 이제 지진 때문에 폐쇄가 된 상황이고 해서 차로 원래 안 막힌다면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지금 구호물자라든지 아니면 피난 행렬 때문에 차로 한 67시간 정도 걸려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온 건 18일 날 2월 18일. 네, 귀국을 했죠. 자, 통곡의 땅이라고 이번 PD수첩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편 이름을 정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봤을 때 가장 그걸 뭐 집약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해서 선택을 하셨을 텐데 그렇죠. 현지 상황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통곡의 땅이었어요. 땅이었고 그러니까 건물들이 보통 우리가 무너지면 이렇게 뭐 기울어지거나 뭐 쪼개지거나 그러면 안에 잔해들이 보이거나 이러는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바스라져 있다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폭격을 맞은 듯이 네, 그러니까 푹썩 주저앉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물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24시간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보통 쓰러진 건물 앞에는 삼삼오오 사람들이 있고 네. 밤에는 이제 모닥불 피워놓은 상태로 이제 있고 네. 그 사람들은 가족들이 구해지기를 이제 시신이 그 수습이 되든 아니면 생존된 채로 구해지면 너무 좋겠지만 네. 이 신원이라도 알 수 있게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건물 앞에서 모든 네. 건물 앞에서 그런 광경들이 계속 이제 펼쳐지니까 이 지나가면서도 이제 하나하나 사람들이 다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취재하면서 되게 무거웠어요. 마음이 너무.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장면을 95년도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양쪽 벽만 삼고 이렇게 말하자면 케이크 쫙 짜부라들듯이 네, 건물이 무너진.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진입도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그렇죠. 거기는 이게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렇죠. 이게 구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구조 상황은 어떻든가요? 거기는 보통 이제 인기척에 대한 신고나 이제 뭐 건물 잔해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든지 인기척이 들렸다면 이제 신고가 오면 그곳으로 먼저 출동을 해서 수색을 하게 되는데 네. 더 이상 이제 그 건물이 이미 많이 무너져 있고 이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서 예. 구조대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요. 기척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조견이나 아니면 그 구조대들이 직접 들어가서 이제 탐색을 해본 다음에 없으면 아쉽지만 이제 수색을 중단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해서 이제 포착했던 상황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기척이 분명히 가족들은 들린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없어서 결국 구해내지 못하고 철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가족들은 너무 눈에 그려집니다. 가족들은 분명히 인기척이 있었다. 와서 뭐 기계나 음파 탐지기나 이런 걸로는 바이탈 사인이 안 보인다. 그 이재민들도 지금 날이 춥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가족을 그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또 그분들도 다 이재민이잖아요. 이재민들 그렇죠. 상황도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이 원래는 그렇게까지 추운 지역은 아닌데 이번 네. 겨울이 유독 좀 춥다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래서 지금 여러 상황들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이재민 캠프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자기 집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여진 때문에 또 무너질 수가 있어서 본인 집 앞에서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집 안에를 못 들어가는 건 그렇죠. 무서워서. 그렇죠. 예. 그리고 거리에서 이제 차 안에서 지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다 안 될 때는 거리에서 그냥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자도 거의 없는 데다가 네. 이제 물이나 생필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민 캠프에서 조금씩 받아서 생활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부족하고 그래서 빨래 같은 경우는 그냥 흙탕물이나 그냥 있는 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전기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밤이 되면 정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모닥불 암흑. 피우는 그 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암흑이라서 저희가 취재 갔던 그 캠프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가져갔던 헤드랜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드리고 왔는데 밤에 이제 뭔가를 찾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마음이 좀 더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 어제 방송에 지진으로 가족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떠나 보내신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제작진이 이야기 듣다가 네. 확 그 할아버지를 안으시더라고요. 네. 뭐 안고 등을 두드려 주시던데 이게 뭐 연출된 장면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전혀. 그렇죠. 뭐 그런 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그런 감정적인 울컥거림이 느껴져서 카메라에서도요.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딸 제외하면 거의 일가 친척 포함해서 그 말에서 이제 27분 되는 친척 가족을 다 잃으신 분이었어요. 아이고야. 이제 그 안아드린 분이 저희 통역하시던 분인데 예. 그러니까 이분의 말을 제일 먼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통역하기도 전에 마음이 너무 복받쳐가지고 먼저 안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사실 안아드리고 이제 저희 PD가 이제 토닥거리는 모습이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위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이제 제작할 때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 취재 중에 이제 시신을 이제 수습해가지고 운구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사실 뭐 그런 장면을 본 적도 잘 없거니와 네. 그분이 다만 일주일 전만 해도 열흘 전만 해도 그렇죠. 아무런 이상 없이 이제 일상을 지내던 분들인데 그런 생과 사의 갈림길이 한순간이신 것들이 그 장면들이 사실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니까 어젯밤에 누울 때 그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이때까지 방송을 만들어야 되니까 정신없이 계속 네. 그리고 취재하고 촬영하고 이제 제작하고 하다가 어제 방송이 끝나고 좀 이렇게 어쨌든 방송을 끝내고 나니까. 끝냈으니까 좀 홀가마음에 누웠더니 그게 더 오히려 잔상이 좀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지진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더 줄일 방법이 없었을까? 특히 튀르키예 지진 발생 직후에 알파고 시나시 씨, 그 튀르키예에서 한국으로 이제 귀화하신 분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지진세도 걷고 어느 정도 그 시스템도 돼 있다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래서 이전에 지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잘 막아왔다 피해를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그 지진 피해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 피해가 이렇게 막대하게 벌어졌고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불만이 굉장히 지금 뭐 거의 턱 밑에 차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그 매뉴얼일까요? 이런 거는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매뉴얼은 있다. 네, 지진 내진 설계라든지 건축물 네. 규정의 자재를 어떻게 써야 된다, 건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꽤 엄격한 수준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집행하느냐. 네네. 2018년에 이제 그 건축물 사면이라는 제도를 해서 사면. 네. 이 규정에 맞지 않는 건축물을 하더라도 건축 허가를 그럼 내주면 안 되는데 벌금을 내면 건축 허가를 그냥 벌금 받고 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이제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불법 건축물 양성화 조치라고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거 합니다. 옥탑방 뭐 이런 거 다 사면해 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에르도안 대통령 그걸 가지고 이제 선거할 때나 그러면 이제 이 카흐라만 마라슈 쪽이나 하타이에서 이 제도 덕분에 몇십만 명의 주거지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말한 연설이나 영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들이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네. 이 건축물 사면 때문에 결국
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불법을 용인하는 비리 때문에 이 사태가 이렇게 커졌다. 지진은 막을 수 없었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점점 더 강하게 주장이 이제 설득이 되는 것이고 그게 좀 더 이 슬픔에서 좀 분노로 바뀌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그 최근에는 이런 그 지진 피해의 정부 책임 뭐 이런 거를 그 보도하는 튀르키예 언론인들이 막 구속되고 잡혀가고 그러더라고요. 취재 과정에서 혹시 그런 뭐 압박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일단 저희가 마을에서 유가족들만 있을 때는 사실 그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없었지만 네. 구조 현장이나 네. 이 관공서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작업 자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저희 언론에 대해서 한국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초기 대응의 부분이나 이 건축물 규정에 대한 이야기로 질문이 들어가니까 온도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인터뷰가 중간에 끊기고 현장에서 나가달라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말을 굉장히 아끼는 예. 대답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를 많이 좀 느꼈어요. 네. 매뉴얼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리더십 그리고 이것을 집행할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의 문제.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이태원 12구 참사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다르지 않은 진단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튀르키예의 가장 절실한 도움 어떤 겁니까? 먼저 물질적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결국 관심과 위로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저희가 촬영을 와서 멀리까지 촬영 와서 그들의 모습을 담고 어떤 상황인지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자기들이 극한의 상황에 있음에도 자기들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해줬거든요. 네. 그런 관심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끊임없는 관심 그게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관심과 위로가 더 필요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MBC PD수첩 보실 수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PD수첩의 양정원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